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식 대상과 함께 해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인식은 언제나 인식 대상과 함께 하는데, 인식 대상은 우리가 인식할 때에만 객관성을 지녀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정답이나 책상이나 이 펜이 있죠. 이러한 대상들은 내가 인식되어졌을 때만 객관성을 가지는 거다 라고 절대적인 거, 이런 거 불교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식 주관과 인식 객관이 만나서 인식 발생이 돼요. 인식 주관과 인식 객관 만나서 인식이 되는데,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을 연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연을 맺는다라고, 인식의 성립은 이러한 과정들을 연을 맺는다라고 해요. 인식 주관은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니까 어떻게 해요? 인식 주관은 능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인식 객관은 아무래도 수동적이겠죠. 수동적으로 연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소연으로 불러요. 능연, 소연 하게 되면은 유식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인식 주관 자체를 능연으로, 인식 객관 자체를 소연으로 봐요.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관과 객관이 만나고 성립되어지는 것을 연이라고 부르고, 주관을 능연, 대상, 객관 자체를 소연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갈라진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은 보는 마음과 보여지는 마음으로 이원화돼요. 보여지는 마음을 견분이라고 했고, 보여지는 마음을 상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능연은 견분에 해당되고 소연은 상분에 해당되어집니다. 인식 주관인 능연을 견분이라고 하고, 객관적인 것을 상분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모든 식은 따라서 주관과 객관으로 내 스스로 이원화 시켜가지고 그 사물을 바라봅니다. 이 유식에서 사과를 이렇게 봤을 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인데, 이 마음, 이 제 아래야식 아니면은 식 자체에서 마음이 두 가지 마음으로 이렇게 이원화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는 이렇게 견분, 상분은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이 아래야식이에요. 아주 그 심층 깊은 그 아래야식에서 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견분은 나중에 주관이 되고 상분은 객관으로 나뉘어져요. 마음 자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식은 주관과 객관으로 변화시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있어서 객관, 사과를 본다라고 하는 이 인식의 결과는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저 시계를 본다 라고 이렇게 주관과 객관으로 변화시켜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유식에서 말하는 고통의 시작은 뭐예요? 이러한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인식의 끝은 뭐예요? 네가 가니까 내가 아프다. 네가 가는데 내가 왜 아파? 너라고 하는 것도 나가 있기 때문에 성립이 되는 거죠. 불교에서는. 너라고 인식을 할 때는 너라고 하는 것은 객관이에요. 이렇게 주객이 나뉘어져 있죠. 모든 게. 내가 꽃을 보니까 즐겁다라고, 나와 꽃, 모든 인식을 우리가 할 때는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서 인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사상에서는 이 자체를
식전변이라고 그래요. 모든 존재나 상태, 현상들을 이 식전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모두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본다. 그 이야기는 곧 견분과 상분으로 나뉘어진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 시스템 자체로는 저렇게 나뉘어서 대상을 인식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공은 조금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것 같지만 유식은 안 그래요. 우리 일상에 내가 눈 뜨고 내가 눈 감을 때까지 내 이야기예요. 돌멩이가 있어요. 내가 돌멩이를 봤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 돌멩이는 여기에 있는 그 돌멩이를 본 거예요? 아니면은 이 돌멩이의 이미지가 내 마음에 맺혀져 있는 그 이미지를 본 거예요? 우리 축제 기간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술이죠, 술. 이거 술인데 이렇게 생긴 밖에 있는 이 술병을 보게 되면 이 술병 그 자체를 본 거예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이 술병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내 안에 있는 이 객관적인 모습 자체가 이미지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술병 이미지를 본 거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라고요. 우리는, 인간은 절대적으로 첫 번째, 우리 의식 밖에 있는 외부 객관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대상이 이미지화 되어져서 어떻게 바뀐다고요? 내 마음은 견분과 상분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상분은 뭐예요? 밖에서 들어온 대상의 이미지가 내 마음 안에 맺혀진 거예요. 자, 내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이거 술인데 이거 술이라고 할 수 이거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아무 생각 안 나죠? 아무 생각 안 나야 돼요. 이게 뭐지? 얘라고요. 왜? 제8아레야식 여기에 종자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무시이래로 계속 경험했었던 모든 것들은 이 안에 쌓여 있어요. 이거 자체가 술 모양이라고 한 번도 경험한 종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모양은, 이런 모양은 우리가 술병이라고 알 수 있죠. 왜 알아요? 경험에 의해서 아레야식에 이 종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대상을 봤을 때. 그래서 어떤 대상을 봤을 때는 견분과 상분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따라서 이 돌덩어리는 내 의식 안에 이미지로 맺힌 돌멩이에요? 아니면 바깥 외부의 돌멩이에요? 내 의식 안에 비친 돌멩이의 상, 이미지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인식 내의 객관이라고 그래요. 내 의식 안에 비친 돌멩이의 상, 내 의식 안에 돌멩이의 상인데 이것을 인식 내의 객관이라고 그래요. 인식 내의 객관.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게 제8 아레야식인데 이 마음인데 돌멩이를 봤을 때 어때요? 여기에 맺힌 돌멩이의 상, 이미지예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인식 내의 객관이라고. 그러면은 견본은 뭐라고 하겠어요? 인식 내의 주관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인식 내의 객관이고 인식 내의 주관이에요. 왜? 이거는 같은 마음이 이원화되어져 있는 거니까. 인식 내의 객관과 인식 내의 주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모르죠. 아레야식은 모든 경험했었던 것들을 영상으로 기억을 해놔요. 이 식 자체는 우리 마음의 그 제8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데는. 근데 이거 자체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봐도 인식 내의 객관에서 인식 내의 객관이 떠올라요? 인식을 못해요. 하지만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딱 보는 순간 이 종자가 상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미지 자체가. 그래서 사과네 라고 아는 것이 자증분이라고 그래요. 그냥 안다라는 얘기예요. 사과네 라고 하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알아요. 뭘 알아요? 사과라고 알아요. 그러면 이 자증분은,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자증분은, 사과네라고 안 것은 밖에 걸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종자가 대상, 바깥에 있는 사과를 봤을 때 견분과 상분, 대상을 보면서 이미지가 올라온 거예요. 저거 사과네라고. 그러면 아래야식에서 이렇게 식 자체에서 이원화됐던 것이 어떻게 해요? 저거 사과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일원화가 돼요. 나뉘어졌던 마음이 사과네라고 하나가 돼버리죠. 증명을 하죠. 스스로 증명하는 부분이에요. 자증, 스스로 증명을 한대요. 뭘요? 내 마음, 내가 본 걸 증명한 거예요. 유식의 식전변이에요. 식변에서 굴러간다라는 얘기예요. 식전변이. 이 식 자체가 이렇게 견분, 상분, 변해서 저거 사과네, 뭐네 이렇게 분별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해요? 펼쳐지겠죠. 못생긴 애, 잘생긴 애, 좋은 애, 나쁜 애. 그거 전부 다 뭐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것뿐이에요. 밖에 있는 형체나 물건이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봤을 때 저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원화를 기억을 하세요. 견분과 상분. 견분은 인식 내의 주관이고 상분은 인식 내의 객관이에요. 그래서 인식의 성립, 예를 들어 갖고 저거 의자네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자증분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증명을 했다, 알았다. 무슨 얘기예요? 의자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이 제8 아래야식에서 경험되었던 그 영상들이 저장이 되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쉬운 얘기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이거 튜브 아니에요. 카메라 렌즈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 카메라 렌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파도하고 바다가 있어요. 카메라 렌즈 안에 바다가 비치고 있어요. 우리 마음도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카메라 렌즈하고 같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분만 인식할 뿐이지 정말 바깥에 있는 이 바다, 파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는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미지. 그 이미지는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물론 대상에서도 왔겠지만은 당연히 내 심층 그 종자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이것이 인식 내의 객관을 의미를 하고 이것을 니미따라고 합니다. 상이라고 해요. 유식에서는 인식 대상을 니미따 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식 대상이란 결론적으로 뭐예요? 나의 이미지일 뿐이에요. 이 말은 존재를 인식으로 환원한다라고 하는 유식의 제1명제예요. 존재를 인식으로 환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마우스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이 마우스를 이렇게 보는 걸까요? 이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걸까요?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있었던 그 종자와 합해지는, 일원화되어지는, 이 이원화되어졌던 것이 알아요. 그러면 자, 증,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과정 자체를 존재를 인식으로 환원을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나와줘야 돼요. 근본 불교 때 12처 18개 공부했었죠. 12처가 뭐예요? 육, 근, 육, 경이잖아요. 아니, 비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뇌, 머리, 이건 대상은 형색, 냄새, 색깔 이런 거였었죠. 육경, 외부 대상이었었죠. 내 몸에 있는 감각기관과 대상이 부닥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 식이 일어난다고 18개라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육경이라고 했었던 근본불교의 가르침과 지금 유식에서의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는 아니에요. 근본불교에서 이 육경, 이 형색, 소리, 맛 이런 것들은, 이러한 존재들이나 현상들은 아무 말 없었어요. 그냥 인식 대상이에요. 유식으로 오게 되면 이 육경이라고 하는,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다 색이잖아요. 물질이나 물체나 현상이나 색이에요. 이 색 자체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상, 니미타, 이미지로 바뀌어요. 그거를 물질이 인식으로서의 환원이다라고 유식사상에 와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존재를, 물체를 인식으로 환원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초기 근본불교의 12처에 나오는 육경과 인식대상과 유식에서 나오는 것은 틀려요. 유식부터는 대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승부터는 전부 다 이거예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발전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견본, 의식 내의 주체를 보는 자, 의식 내의 객관을 보이는 대상, 니미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밖에 있는 그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분, 식 자체, 아레아식 자체에 의해서 인식 주관, 인식 객관, 견분과 상분의 두 가지 마음으로 이원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마음 자체가 상분과 견분으로 이원화가 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내 마음, 내가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이전에 이 착하고 선하고 참 복 많이 받을 만한 그러한 종자들, 그러한 영상들, 그러한 의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살기 조금 편해질 수도 있겠죠. 왜? 무아니까. 어려운 것도 좋은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좋다라고 해서 영원한 게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불교의 가르침은 절대로 고정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견부는 주체적인 기능을 한다. 그 능동적으로 연을 맺는다.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무엇을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일으키면 그 주관조차도 내가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 자체에 의해서 견분과 상분, 마음 자체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대상 자체가 이것은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는 제8식이고 제7식이고 제6식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사과를 본다, 이 주관적인 것 자체도, 내가 사과를 본다라고 하는 그 주관 자체도 실제로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예 처음서부터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견부는 내가 되고 이 상부는 객관이 돼요. 이 제7식은 자아의식이라고 그래요. 자아의식, 나라는 의식이에요. 식 자체가 제7식은 말라식이라고도 하는데, 제7식은 그래요. 여기에서 주관과 객관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딱 봤을 때 저쪽, 이쪽, 동, 서, 남, 북, 주관과 객관.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있어서 저 사과를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는 주체적인 주관자 자체는 여기에서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상분이 마치 상분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듯이 주관 역시도 본래부터 있었던 주관이 아니라라는 얘기예요. 이 식 자체가 분화되어져서 이거는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과를 본 거예요?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사과가 있기 때문에 보여질 뿐. 이렇게요. 이 문장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과가 있어서 보일 뿐. 여기 무슨 집착이나 주객 분리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사과를 본다라고 하면 이미 주객이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객이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사, 선악, 무명, 지혜로움과 번뇌, 망상과 지혜 다 객관화, 분별이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인식의 끝은 항상 괴롭다라는 이야기예요. 사과가 있으니까 보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부터 주관 자체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8식, 7식, 6식 모든 작용들은 어디서 지금 이루어져요?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 안에서 다 돌고 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관에서 모든 것이 일체공이다라고 했는데 유식에서는 그 공을 보고 있는 그 마음 자성자리는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무 자체가 마음이다라고 했을 때 외부의 대상을 봤을 때 견분과 상분 이원화되는 인식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식의 장이라고 해요.